상당 부분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동안 미국과 세계가 인식을 해온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위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나와야 되겠죠.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거에서 어떤 면허증이 있습니까? 네. NPT 체제를 없죠. 보통 얘기하죠. NPT 체제로 얘기하죠. 근데 헤그세스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라는 게 NPT 체제를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북한의 핵은 단순히 북한의 자산일까요? 중국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게 당장은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 미국을 겨냥하는 정책이나 능력을 확보하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NPT 체제를 깨명적하게 북한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고. 트럼프는 북핵을 용인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그 아마 최근의 발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 그 국내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을 두 번을 들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취임식 직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고요, 단어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또 썼어요. 이게 취임 직후에 이제 기자단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쓴 내용들인데, 이런 걸로 볼 때는 어쨌든 트럼프 2.0 행정부 내에서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불편한 용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거를 국내에서 그 인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용인 또는 인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용인이나 인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식하느냐, 뭐 허용하느냐, 인정하느냐 여러 가지 수준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그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북한이 이미 6차례나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ICBM을 포함해서요. 자, 이걸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 능력을, 상당 부분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동안 미국과 세계가 인식을 해온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 위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그 약속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장 억제가 어떤 개념입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국들이 핵무기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그걸 마치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재래식과 핵전력을, 그러니까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갖춰서 보복한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핵 공격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지금 생각한 거죠? 대부분 북한 아닌가요? 네. 그리고 북한 핵위협이라는 말을 그동안 한미일 공동성명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핵 위협이 있는데 뉴클리어 파워는 아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이미 상황은 예, 북한이 핵을 북한이 가지고 핵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은 다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러면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인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한번 보시죠. 네. 그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거에서 어떤 면허증이 있습니까? 네. NPT 체제를 없죠. 보통 얘기하죠. NPT 체제로 얘기하죠. 근데 헤그세스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라는 게 NPT 체제를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NPT 체제상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네. 5개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을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불렀으면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허용받은 5개국 이외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건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파키스탄이 대번 그럼 나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그거는 NPT 체제 깨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NPT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용인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금 이렇게 규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허용받았다, 용인받았다라는 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 그걸 인정했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네. 점차 그 사람하고 좀 서먹서먹하게 했던 관계도 좀 풀어나가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용인하거나 인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시한 가운데 계속 대응책을 강구를 해나가는 거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용어상으로라도 쟤네가 일단 핵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제재가 풀리는 단계겠죠. 제재가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다가 네 번째는 국교가 이제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화도 하고 친하게도 지낸다라는 거. 다섯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 인도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협력을 해나가는 경우겠죠. 사실은 뉴클리어 파워란 개념은 지금 아직은 그 아주 초반의 단계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게 되면 뉴클리어 파워란 말은 안 썼지만 반대로 그 뉴클리어 파워를 해체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거는 제재 수단을 그러니까 뭐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 그 유엔 안보리에서 막고 있어서 못했다 그러지만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압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치 못했거든요. 그럼 한국에 대한 뉴클리어 어슈어런스, 핵 보장, 어떻게 확장 억제를 믿게 하느냐. 이것도 NCG를 가동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말뿐인 조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그냥 북한 핵 능력이 실제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발언으로 보면 과거에도 뭐 김정은이 스마트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로 볼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넬 그 특임대사라든가 어떤 거예요? 뉘앙스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했던 것이 어떤 겁니까? 주한미군 장병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인물하고 지금 마주쳐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 핵무기를 가진 상대를 그것도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다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압박하는 거고 하나는 대화하고 유화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양갈래 길이 다 열려 있다라고 네.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뭐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 쪽의 내부에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핵무기 보유국이니까요. 그 말을 북한 스스로도 미국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지하고 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굳이 얘기하면 지금 단계는 인지했다라고 인지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정했다라는 거는요. 거기에 대해서 제약이나 이런 걸 가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NPT 체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 NPT 체제라는 거는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있고 NPT에서 받을 수 있는 NPT 체제를 통해서 이제 NPT는 애당초 수혜를 중심으로 한 체제였어요. 네, 핵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으면 그 대신 핵 발전과 관련된 평화적 이용 기술을 이제 전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NPT 자체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다른 국가에다가 이 핵 기술이라든가 핵 부품 또는 무기 체계를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서로 합의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NPT 체제 내에서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5개국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북한이 어차피 탈퇴를 했고 NPT 체제 하에서 핵 보유국의 개념을 인정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늘어나면 세계가 위험해지니까 네네. NPT 체제를 가지고 묶어두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자, 묶어두고 그 NPT 체제 밖으로 나가려는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죠. 네네. 그게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예였죠.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제재는 받지 않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 협력한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용인이에요. 북한은 지금
소극적으로는 파키스탄, 최대는 인도까지 가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느 길로 지금 정해서 지금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 트럼프의 머릿속에 NPT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NPT 체제는 분명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장 미국의 중요한 그 경쟁 대상자는 중국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통적으로 미 공화당이요. 지금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뭐 이란도 있고요. 이런 체제나 국가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보냐면 중국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것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도 NPT 체제는 유지가 돼야죠. 물 드시면서 예. 목 다듬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뭐 인정하는 단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것과 NPT는 별개의 그런 그렇죠. 조치라는 거죠. 절대로 NPT 체제를 깨면서까지 북한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NPT 밖에서 핵을 가진 국가로 현재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하고 거고요. 있는. 근데 인정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게 있다라는 거죠. 뉘앙스가.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쪽으로든 제한하든지 비핵화하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 본토의 안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함부로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부터 우선점을 두겠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인정하고 갈 수 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정부 때 이 미북 협정을 진행할 때 보면 중국이 끼어드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당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잘만 하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북한을 조금 중립적인 존재로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립적인 존재로. 근데 아마 그 기대는 제가 볼 때는 2019년 이후에는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뇌리 속에서 북한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미중 전략 경쟁의 궁극적인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미국 쪽으로 갈까요? 중국 쪽으로 갈까요? 미국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기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올 수 있다고 봤는데 그 기대는 상당 부분 깨졌죠. 그럼 누구 쪽으로 갈까요? 중국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그러나 현실적인 위험은 차단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걸 적절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면 미중 전략 경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에 기울 거라면 북한의 핵은 단순히 북한의 자산일까요? 중국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당장은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미국을 겨냥하는 정책이나 능력을 확보하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인 동결 조치란 건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히려 미국 쪽한테 전달해야 될 논리고 메시지라는 얘기죠.